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5천억 가치로 쪼그라든 심해번가, 그리고 Q10의 욕심이란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쭉 오랫동안 계속 봐오신 분들이라면 현재 11번가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에 Q10과 이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그게 결렬이 됐죠. 그리고 이 11번가가 지금 SK가 손절한 나머지 기업 가치가 5천억, 6천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11번가는요, 지금 주주 구성이 SK스퀘어가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인홀딩스란 이 투자자가 18%를 가지고 있는데, 이 18%는요, 2018년도에 이 투자자들이 5천억을 11번가에 투자하면서 이게 받아놓은 지분입니다. 그런데 이때 투자할 때만 해도 이 11번가의 기업 가치를 2조 6천억 정도로 봤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5천억을 투자할 때 23년 9월까지 기업 공개를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SK스퀘어가 이 기업 공개 실패했고요. 매각도 실패하죠. 자, 그러면 이 SK스퀘어 입장에서 이 투자자들한테 사실은 이걸 되사주는 조건이었단 말이죠. 자, 5,500억 원 이자까지 해서 투자자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11번가를 가지고 있는 SK스퀘어가 이거 11번가 가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냥 들어 누운 겁니다. 못 갚겠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이 11번가를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11번가를 이제는 이 80%를 가지고 있는 SK스퀘어가 아니라 5천억을 투자했었던 이 나인홀딩스, 이 투자사들이 이제는 11번가를 주관해서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11번가 매각가가요, 이 작년만 하더라도 1조 원 얘기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투자자들은 손해만 안 보면 되니까 11번가 매각 희망가가 5에서 6천억 정도입니다. 작년 1조보다 거의 절반으로 깎였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미 매각 협상이 결렬이 됐던 Q10이 다시 11번가를 인수하네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1월 24일 일요신문 기사인데요. 구영배 대표 결단만 남아 Q10 11번가 인수 전 다시 뛰어드나. 요 기사에서 보면 이 11번가가 작년 말에 이 Q10과 11번가를 이 매각하는 협상에서 왜 결렬됐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Q10과 SK스퀘어는요, 5천억 원의 현금을 동반한 지분 수합 인수 구조에는 합의했다. 이 작년 말 매각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천억이라는 돈을 우선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분 수합하는 거. 이 Q10의 지분이 아니라 Q10의 자회사 중에 Q익스프레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Q익스프레스라는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하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 Q익스프레스와 11번가의 지분 수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분을 교환하는 거죠. 자, 1조의 11번가를 판다고 하면 5천억 원 현금을 주고 나머지 5천억 정도의 가치는 지분 수합을 하는 그런 형태로 Q10이 인수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Q10이 이 5천억 원이 어디서 났냐? 사실 Q10은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천억을 대주는 쩐주가 있었습니다. 작년 이 매각 협상을 좀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해드리면, Q10 같은 경우가 11번가를 인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11번가를 가지고 있는 SK스퀘어는 Q10 보고 1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Q10이 1조 원 현금은 당연히 없고, 위메프나 티몬 인수할 때 지분 수합으로 많이 이제 인수를 하다 보니까, 혹시 지분 수합 안 돼? 그러니까 현금이 최소 5천억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Q10이 이 쩐주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쩐주가 Q10에 5천억을 투자하고, 그리고 Q10은 그 5천억과 나머지는 지분 수합을 하면서 1조 원 가치의 11번가를 인수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왜 매각 협상이 결렬됐냐면, 이 Q10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5천억 투자를 하려고 했던 이 쩐주가 뜬금없이 SK스퀘어 쪽에 지급 보증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Q10에 5천억 투자한 거 만약에 Q10이 못 갚으면 SK스퀘어 니네가 좀 갚아줘, 이런 지급 보증 요청을 했는데 SK스퀘어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리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SK스퀘어가 그걸 거부하니까 협상이 결렬이 됐던 거죠. 이 당시에는 11번가의 가치가 1조 원 내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투자사들이 11번가를 매각하려고 하니까 1조 원이 아니라 5, 6천억 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5, 6천억, 작년 가치보다 절반인데? 그러니까 이 Q10이 이 11번가를 다시 재인수를 하냐 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Q10은 자금력이 부족한 회사죠.
지금 인터파크 커머스를 야놀자에서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매각 미수금을 1656억 원을 못 줬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인터파크 커머스를 인수할 때 야놀자와 이 큐텐 사이에 어떤 계약서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어떤 계약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지불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어쨌든 인터파크 커머스를 이 인수한 금액을 아직 다 주진 못했다. 1656억 원을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 큐텐은 자금력이 아직 부족한 회사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큐텐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셀러들, 일본, 중국, 미국 등지에서 그쪽의 제품들을 한국에 파는 그런 직구 제품을 팔고 있는 그런 글로벌 셀러들의 정산을 지금 제대로 못 해주고 있어요. 그 정산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글로벌 셀러들이 소수 인원이어서 이 카톡방을 형성하고 있는데 제가 그 카톡방에서 이런 대화를 갖고 왔습니다. 올해 1월 24일 얘기입니다. 지금 정산은 어떠신가요? 오늘 담당 MD 말로는 4월이나 돼야 안정화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4월이요? 전에 12월 되면 안정화된다고 했고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런 거 보시면 아직도 지금 글로벌 셀러들한테 정산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큐텐. 그런데 이 큐텐이 덩치를 큰 11번가를 인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먹고 소화도 못 시키고 토해내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왕년에 진짜 한때 한국 이커머스 시장을 호령했던 11번가가 그냥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하죠. 물론 이 큐텐과 그 전에 큐텐에 투자하려고 했었던 이 쩐주 있잖아요. 쩐주 입장에서는 예전 5천억 원 말고 더 적은 금액을 투자하면 11번가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 금액을 큐텐에 투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큐텐의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큐텐이 지금 인수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큐텐이 인수한 다음에 엄청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느끼기엔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전혀 없어서 사실 큐텐이 11번가를 인수한다고 해서 이 11번가를 더 잘 살릴 수 있냐? 의문부호가 붙는 건 사실입니다. 쿠팡이요. 팟패치를 인수했죠. 적자 투성이인 팟패치를 인수했는데 그거는 쿠팡이 지금 분기당 1000억 이상씩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 돈을 번 걸 이 팟패치에 투자하면서 이 팟패치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큐텐은요. 지금 11번가가 2022년 기준으로 영업 적자가 1,500억이 넘습니다. 연간요. 그런데 이 큐텐이 11번가 이 적자를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위메프, 티몬 다 적자 회사인데 이 적자들 큐텐이 어떻게 메꿀까요? 그러니까 이런 좀 의문 부호가 붙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11번가를 참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대상들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아마존도 있었는데 이 11번가 인수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고요. 알리바바도 작년 12월 달에 이 대표가 우린 11번가 아직 인수 계획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큐텐인데 어쩌다가 11번가를 5천억 이렇게 싸게 판다고 하는데도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이건요. 이걸 보시면 되는데 21년도에 3.5조 무려 3조 5천억 원이나 주고 SSG가 G마켓을 인수하죠. 그런데 지금 2, 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나요? G마켓이 오히려 흑자를 보다가 적자 전환했고요. 이 G마켓과 SSG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지금 현재는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업들, 어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커머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쿠팡 쪽으로 기운 거 아닌가? 이미 쿠팡과 네이버의 양강구도가 형성됐는데 거기서 뭔가 어떤 역할을 하는 회사를 만들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것 때문에 11번가가 5천억 밖에 되지 않지만 매수한다는 회사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큐텐 같은 회사가 인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큐텐 같은 회사가 인수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셀러들한테 정상금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회사가 바로 큐텐입니다. 그런 회사가 인수하면 저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의 바램과 상관없이 이 11번가의 어떤 매각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 투자자들은요. 그냥 아무나 빨리 팔면 돼요. 본인들 손해만 안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큐텐이 됐든 어떤 회사가 됐든 사겠다는 회사한테 팔면 되기 때문에 사실 큐텐에 매각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11번가 어떤 회사가 인수하게 될까요? 큐텐이 위메프, 티몬 인수한 것처럼 11번가도 인수하게 될까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요, 제가 5천억 원 가치로 쪼그러든 11번가 그리고 큐텐의 욕심이란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제 긴 영상 봐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리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